북한과 미국의 고위급 회담이 앞서 들으신 대로 갑자기 연기됐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북미 고위급 회담 연기와 관련 북측으로부터 연기하자는 통보를 받았다고 미국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아직 폼페이오 장관과 전화 통화가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일정을 조정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11.6 미국 중간선거가 막을 내렸습니다. 집권 여당인 공화당이 상원을 수성하고 민주당이 8년 만에 하원 탈환에 성공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한 성공을 거뒀다면서 중간선거 결과에 대해서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이번 미국 중간선거로 상하원 대결 구도가 형성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동력이 약화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실현이 된다면 최고 수준의 경호와 경비가 이루어질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종전선언도 아직은 유효한 중요 이벤트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북한 비핵화와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강조하는 상황에서 남북 관계만 속도를 내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 네, 안녕하세요. 김중배입니다. 오늘 주간 브리핑은 회사 옥상으로 나와봤는데요. 저희 회사가 광화문에 위치하고 있어서 주변 지금 빌딩 17층인데요. 경관이 좋긴 한데 여러분들께 이제 웹캠으로 이 액션캠으로는 다 그 전경을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좀 아쉽긴 하지만 일단은 공기가 참 좋습니다. 금주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그 향후 재선 여부까지 판가름할 거라는 그런 관측을 나왔던 미국 중간 선거가 있었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이제 상하원 독주 체제가 깨지고 민주당의 하원은 민주당의 주도권이 넘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승이라고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했는데요. 글쎄요, 대승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트럼프 대통령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의 어떤 치열한 선거전으로도 관심을 모았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정도는 선전했다, 그런 평가들도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미국의 중간 선거 결과가 향후 그 한반도 정세에 미칠 그 영향이 또 만만치 않다, 또 크다라고 해서 이제 관심을 모았었는데요.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선거 이후에 초일성이 또 이제 관심을 모읍니다. 뭐라고 했나 한번 살펴보니 선거 다음 날인 현지 시간 7일 그 백악관 기자회견장이었습니다. 내년 초 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입장은 이제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큰 틀의 로드맵은 이제 유지를 하면서 제재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서두를 것은 없다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요. 그것을 7차례나 반복을 했네요. 그리고 제재 해제를 위해 북측의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도 했습니다. 이러한 말의 의미 또한 이제 심상치 않게 들리는 대목입니다. 북미 간의 이제 고위급 회담이 갑작스럽게 연기가 된 상황을 놓고 여러 가지 이제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측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순전히 일정을 잡는 문제 때문이었다라고 이제 해명을 했습니다. 7일날 자정께, 현재 시간 7일날 자정께 이런 그 북미 고위급 회담 연기가 통보가 돼서 언론 쪽에서는 그 배경을 놓고 상당한 관심과 이제 궁금증이 터졌었습니다. 순전히 일정 문제라고 이제 해명을 하고 있지만 과연 이 부분이 그런 북미 간의 약간 그 이후에 회담의 진전, 그 양측 간의 협상의 진전을 놓고 좀 어떤 그 막다른 어떤 걸림돌에 부딪힌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우려나 그러한 분석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모두에 밝혔던 이제 내년 초 그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의지는 분명히 한 만큼 큰 틀에서는 대화가 이제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일단은 해보면서 그런 상황들도 조금은 주목해서 봐야 될 그런 상황을 생각합니다. 그 돌이켜 보면 그 미국의 정치 상황 변화가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영향이 결정적이었는데요. 1994년에 그 제네바 합의가 그 조지 부시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이제 삐끗덕대다가 결국 2002년 10월 제임스 케일리의 이제 방북을 계기로 완전히 좌초하게 된 사례가 그렇습니다. 이번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트럼프 정부가 이제 재선에 성공한다면 앞으로 한 6년간은 계속 북한과 북측과 이제 계속 대화를 하게 되는데요. 과거 사례와 이제 비교해 본다면 철저히 보수 정치인이었던 이제 조지 부시 전 대통령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이해관계 계산이 아닌 동안 기업
기업가 출신이라는 점, 그리고 미국의 정통적인 어떤 정치인의 백그라운드는 아니라는 점, 그런 부분들이 과거와는 다른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들을 또 뒷받침하는 요소들이기도 합니다. 북미 간의 대화가 진정한 교착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남남 갈등에 대한 우려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다시 김대중 전 정부의 대북 송금이 진행됐던 어떤 역사적 선례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데요. 북한의 이제 핵 개발과 관련해서 이른바 판문점 체제를 넘어서 평화 체제를 이행하기 위한 그런 각국의 노력이 그동안의 사례를 보면 핵 시험 등으로 이제 위기가 부각되다가 이제 북미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또 그 대화가 지리하게 진전이 되다가 이견이 노출되고 나서 다시 파국으로 연결되는 그러한 순환이 좀 되풀이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를 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한다면 이른바 정부의 이제 중재자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우리 사회 내에서 불필요하고 이제 소모적인 남남 갈등 또한 어느 정도는 좀 자제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최근 보수 세력 일각에서 남북 간의 화해 무드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정권 퇴진 운동에까지 연결지어서 어떤 퇴진 운동을 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우려를 갖게 합니다. 또 최근에 리성권의 발언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죠. 냉면 발언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데요. 냉면이 목구멍에 넘어갑니까? 라고 무례하게 우리 기업가들한테 말을 했다고 해서 이른바 우리 사회 양쪽에서 이제 상당히 논란이 있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눈여겨볼 대목이 진보 세력 쪽에서는 상당히 비난을 해왔던 태영호, 그러니까 탈북한 태영호 전 북한 영국 공사 이분이 칼럼을 통해서 목구멍에 이제 넘어간다는 이런 표현이 북쪽에서는 상당히 일상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어떤 표현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 부분을 너무 과도하게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문화적인 차이에서 비롯되는 오해라고도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한 번쯤 우리가 경청해 볼 발언이 아닌가 이제 생각을 합니다. 상대방이 있는 대화 협상에서 어떤 100%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겠죠. 이게 역사적 경험인데요. 진보 쪽에서 또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이제 답방을 환영하면서 백두칭송위원회라고 하는 단체 명칭을 썼는데요. 이런 명칭 또한 우리 사회 전반의 인식과는 좀 거리가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서로가 한 발짝씩 물러서서 또 자제하면서 어떤 대승적인 진전에 힘을 모아야 할 때임을 강조하면서 오늘의 주간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